이 상업사진가 매뉴얼에 관한 강좌는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셔터프레소 손성주입니다. 이제 마지막 상업사진가 매뉴얼 10화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뭐 촬영도 하고 후보정도 하고 모두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품을 전달해야 되죠. 상품 전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상품은 일단 제가 첫 번째 적어 놓은 게 뭐냐면은 선을 지키면서 잘해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뭐 이런 말 있죠. 너무 잘해줘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호의는 고객을 진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고객님이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모든 걸 해줬을 때, 제가 지난번에 뭐 후보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그게 고객님을 진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정당한 비용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원본과 보정본 사진을 너무 빨리 주지 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조금 심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요. 왜냐면은 한마디로 빨리 줘도 욕먹고 빨리 줘도 욕먹고 늦게 줘도 욕먹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빨리 주면은 왜 이렇게 빨리 보냈지? 대충 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두 번째로는 정말 나를 신경 써서 빨리 해주셨구나, 작업을 빨리 해주셨구나 라고 감사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전자와 후자 어디가 더 비중이 많을까요? 사실 제가 그동안 겪어봤을 때는 전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전자가 다시 피드백을 요청하면서 재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도 전자가 훨씬 많았고요. 후자는 오히려 훨씬 적었죠. 어느 정도 시간을 지켜가면서 너무 빨리는 주지 않되, 하지만 데드라인보다는 먼저 당일 주는 게 당연합니다. 마감 기한보다 먼저 주면서 생색을 내는 거죠. 사실 마감 기한은 이때인데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더 빨리 기다리실까봐 작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원래는 한 2달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보정본이 왔네 라면서 더 기분 좋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나를 좀 더 신경을 써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말 한마디, 코멘트 한마디를 더 달면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상품 전달을 할 때도 이렇게 센스 있게 하는 게 중요한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사진을 왜 찍을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고객들은 사진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사람도 있고, 둘만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찍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SNS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많은 다른 지인들이 공감을 해주고 이러면서 오는 만족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런 심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촬영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촬영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SNS에 사진을 올릴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 결과물들을 지인들이 정말 궁금해합니다. 사진 예쁘게 나올 것 같아, 어떻게 나왔을까, 빨리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겠죠.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도 나도 빨리 사진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고객들의 지인들은 알고 보면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는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촬영을 하고 왔는데 조금 피곤하지만 백업 다 하고 나서 그 중에서 사진줄을 빨리 훑어보면서 한두 장 잘 나온 사진들을 먼저 보정을 해서 고객님한테 보내줍니다. 그날 보내주거나 뭐 그 다음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보내줄수록 점수를 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 건데, 고객들은 그것을 사진을 받는 순간 정말로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빨리 SNS에 올리고 싶을 겁니다. 그것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들은 그 사진을 올리게 되고, 그 고객의 지인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게 되고 잠재 고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정말 좋아하겠죠. 받았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혹시 이 사진 너무 예뻐서 그런데 제 SNS에 공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면은 대부분의 고객들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촬영을 했고, 앞으로 촬영을 할 고객들이 뭐 4월, 5월, 6월에 있겠지만, 고객들은 최신 사진들을 원해요. 왜냐면은
오늘 찍었는데 요즘 날씨가 어떤지, 내 촬영 날짜가 다가올수록 요즘 올라오는 사진들이 어떤 건가를 계속 주시하게 됩니다. 최근에 촬영한 사진들을 올려줄수록 아무래도 앞으로 촬영할 고객들에게 좀 더 빨리 어필할 수가 있고, 고객들도 만족을 할 수가 있고,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사진 작가라면은 처음에 자리 잡는 어느 기간 동안은 최소한으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지 한 5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멘탈 관리 가장 중요합니다. 컴플레인이 발생 안 하면 가장 좋지만 어느 정도 발생은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모든 일에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러면은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이 고객이 진상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고객님들이 컴플레인을 걸면은 엄청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감정적으로 들었을 때 그 말을 곧대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솔직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잘못된 건가, 잘못돼서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인가를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일단 그렇게 감정적인 컴플레인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되받아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건 싸움밖에 안 됩니다. 사실 고객들이 싸우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속상하다, 그 속상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상품이 구성된 게 이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10 정도가 구성이 됐는데 100을 원하면 솔직히 이건 진상이고요. 말도 안 되죠. 뭐 10 정도인데 내가 조금 부족해서 한 8 정도밖에 만족을 못 시켰어요. 고객은 뭐 한 11, 12 정도를 원해요. 그러면은 10 정도니까 제가 이 12까지 모두 다 해드릴 순 없지만 한 10 정도까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컴플레인 딱 받으면은 기분이 나빠져.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일단 뭐 되받아치지 않고 일단 알겠다고 다 듣습니다. 듣고 나서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고객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중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내 결과물에 있어서 고객이 만족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거겠죠? 그 잘못에 대해서 천천히 곱씹어 봐야 돼요. 반성을 해야 돼요. 사실상 저도 컴플레인을 제주도에서 처음 딱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씀을 해주신 분들한테 솔직히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그런 말씀 안 해줬으면은 저는 그 당시에 실수했던 그 버릇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고 발전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컴플레인을 받았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쳐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칭찬만 들어봤자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인의 시선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내가 일반인들한테 더 맞출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에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고쳐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되받아치면서 이 사람은 진상이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내가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멘탈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컴플레인은 빨리 받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을 때 많이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야 규모가 커졌을 때도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실수도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컴플레인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컴플레인을 받고 나서도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멘탈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진상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에 포함되는 거 이거고 모든 거 다 설명을 했는데 막
100을 원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법원에 말을 해서 우리 둘 사이에서 중재가 안 되니까 여기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자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수단이고 정말 마지막 방법이지, 사실 이렇게 소법원까지 가기 전에 합의점을 찾아서 적당히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화부터 10화까지 상업사진과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자면은, 마케팅은 부지런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상담은 친절하게 해야 되고 증거 자료를 꼭 남겨야 됩니다. 촬영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면서 임기응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보정은 가장 시간을 절약하면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품 전달은 서비스와 고객과의 심리를 이용해서 홍보의 수단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꼭 듣고 나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적어놨는데, 이미지 메이킹도 정말 중요해요. 보통 사진 업종은 한 명의 사진 작가가 한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는 사진 작가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됩니다. 동일선상에 놓여지게 돼요. 내 이미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이미지 메이킹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런 SNS를 활용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또한 이 브랜딩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이미지 메이킹도 어떻게 하면은 내 브랜드에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고 나한테 촬영 의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명의 사진작가가 있는데, 한 명은 이미지가 정말 좋고 한 명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찍을까요? 당연히 이미지가 좋은 사람한테 찍게 되겠죠. 뭐 가격이나 뭐 나머지 모든 게 비슷하다면. 그래서 꼭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화 한 편을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영화 파운더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제 맥도날드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예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진 업종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시도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딱 이게 정답이다, 이게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가 안 나와서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사진 업종을 어떻게 하면은 바꿀 수 있는가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저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영화로 다시 돌아오면은, 파운더라는 영화는 맥도날드에 관한 영화인데, 맥도날드가 과연 뭘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햄버거로 돈을 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별도로 뭐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단순하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상업사진과 매뉴얼은 1화부터 10화로 마무리가 되었고, 제가 강좌에서 정말 하는 내용들만 다뤘어요. 뭐 조금 추가된 부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좌에 사용하는 PPT 자료와 함께 유튜브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이 상업사진과 매뉴얼에 관한 강좌는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이 강좌가 아닌, 단순하게 이것은 미리 다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굳이 들을 필요가 없겠죠, 돈을 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강좌를 할까라고 해서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1화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강좌는 일반론적인 것이 아니다, 전부에게 적용을 될 수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개개인마다 업체를 운영을 하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직접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한 4-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분들에게
제가 느꼈을 때 판단한 이분은 이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이것을 바꾸면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5명이 각자의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것을 제가 보고서는 토론하는 그런 소수의 모임 같은 형태의 자리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물론 이것을 위해서 한두 번 정도는 저도 샘플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겠죠. 아마 이 모임에 대한 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겠지만 빠르면 올 겨울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후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도 무료 봉사만은 할 수 없으니까 유료로 좀 전환을 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1화부터 10화까지 전부 다 노하우를 공개를 했으니까 그만할 것인가 라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채널들을 참고하면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뭐 물어보시는데 어떤 장비 사용하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저희 워크플로우 방법, 기타 등등에 관해서 하나씩 조금씩 다시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상업사진가 매뉴얼 Q&A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